3년간 봉인됐던 초대형 범죄 액션 드라마가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유지태, 곽도원, 이범수, 이민정이라는 한국 영화계 최고의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500억 원 위조 지폐를 둘러싼 치열한 두뇌 게임이 오는 12월 18일 시청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악당들은 단순한 범죄물이 아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진 세계에서 오직 돈만이 진리가 되는 냉혹한 현실을 그려낸 작품으로 모든 주인공이 빌런이라는 파격적인 설정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악당들은 2022년 9월 촬영을 완료하고도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개되지 못했다. 주연 배우 중 한 명인 곽도원의 음주운전 스캔들과 저작권 분쟁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제작사는 공개 시기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25년을 맞아 티빙은 이 작품을 재조명하기로 결정했고 한국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국에서 HBO 맥스를 통해 일본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동시 공개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는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큰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작품의 핵심은 슈퍼노트라 불리는 초정밀 위조 지폐다. 미국 달러와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위조 지폐는 실제로 미국 정부조차도 특별한 이름을 붙여 경계할 만큼 위험한 존재로 알려져 있다. 드라마 속에서 500억 원 규모의 슈퍼노트가 시장에 풀리면서 이를 차지하기 위한 범죄자들과 타락한 공권력의 처절한 다툼이 시작된다. 누군가는 위조 지폐를 진짜 돈으로 바꾸려 하고 누군가는 그 돈을 다시 빼앗으려 한다. 그 과정에서 배신과 거래, 음모와 복수가 얽히고 설키며 예측 불가능한 전개가 이어진다. 유지태가 연기하는 제이는 이 모든 사건의 설계자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천재적 두뇌를 지닌 인물이다. 과거 카지노 딜러 위조 지폐 사건으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는 성공률 100%를 자랑하며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해낸다. 유지태는 올드보이와 힐러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배우이며 최근 종이의 집 코리아 공동경제구역에서도 마스터마인드형 캐릭터를 소화한 바 있다. 이번 악당들에서도 그는 냉철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범수가 맡은 차기태는 국가정보원 금융범죄팀장 출신이다. 5년 전 제이가 주도한 위조 지폐 사건으로 인해 그는 경력과 가정을 모두 잃었다. 이제 그는 복수에 사로잡힌 인물로 변했고 제이를 잡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의 캐릭터는 단순히 정의를 추구하는 수사관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으로 가득 찬 또 다른 빌런에 가깝다. 이범수는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머시 포넌에 출연하며 범죄물 장르에서 탁월한 존재감을 입증했고 악당들에서도 다층적인 심리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민정이 연기하는 한수현은 대한민국 최고의 화폐 디자인 아티스트다. 그녀는 지폐 인쇄와 디자인에 관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인물이지만 과거 위조 지폐와 연루된 사건으로 인생이 파괴됐다. 이제 그녀는 복수를 위해 슈퍼노트 계획에 뛰어들며 판을 뒤집으려 한다. 스틸컷과 예고편에서 그녀는 카지노 딜러로 위장한 채 차갑고도 분노에 찬 눈빛을 드러내는데 이는 그녀가 제2의 동료이자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임을 암시한다. 이민정은 2020년 원스 어게인 이후 5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는 것이어서 한국 언론은 이를 대형 컴백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범죄 액션 장르는 그녀에게 처음 시도하는 영역이기에 변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곽도원이 맡은 장준혁은 부패한 경찰이다. 그는 형사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범죄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며 심지어 도둑들이 훔친 돈을 다시 빼앗는 인물이다. 공권력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장 큰 악당이 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곽도원은 한국 영화계에서 연기력을 인정받는 배우지만 2022년 9월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악당들의 공개가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과 해외 언론은 이를 두고 악당들을 스캔들로 얼어붙은 프로젝트라고 표현했다. 제작진도 화려하다. 연출은 시티헌터, 주군의 태양, 시지프스, 푸른 바다의 전설으로 유명한 진혁 감독과 박진영 감독이 공동으로 맡았다. 각본은 영화 노머시를 쓴 김영준 작가가 집필했다. 제작사는 아이리스, 아테나, 인천 상륙작전 등 대형 액션물로 잘 알려진 태원 엔터테인먼트가 참여했고 기획은 CJ E&M이 주도했다. 총 8부작으로 구성되며 각 회 약 60분 분량이다. 하지만 악당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2022년 9월 촬영이 끝난 직후 곽도원의 음주운전 사건이 터지면서 티빙은 거의 완성된 후반 작업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무기한 보류했다. 그의 이미지 추락이 작품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같은 해 IOK 컴퍼니와 슈퍼노트라는 회사가 서울 법원에 악당들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김영준 작가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들은 김 작가가 과거 자신들과 함께 개발했던 위조 지폐 관련 프로젝트의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무단으로 사용해 다른 제작사를 위해 악당들을 집필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진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각본의 저작권은 온전히 김영준 작가에게 있고 제작과 방송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후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기 학원 원장으로 활동 중이던 이범수 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권력남용과 차별대우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의 이미지에 일시적인 타격이 있었고 이는 악당들의 공개 지연에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악당들은 거의 3년 동안 창고에 잠들어 있었고 언론은 이를 저주받은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2025년이 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티빙은 12월 18일 오후 6시에 첫 2개 에피소드를 공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 국가에서 HBO 맥스를 통해 일본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글로벌 동시 공개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는 한국 드라마가 단순히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작사는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고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 스틸컷을 공개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포스터에는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강렬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3명의 주인공이 나란히 서 있는 이미지는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진 세계를 상징한다. 예고편에서는 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위조 지폐가 시장에 풀리면서 모든 등장인물이 목숨을 걸고 이를 차지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액션 장면도 화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전과 배신, 거래와 협상이 복잡하게 얽힌 두뇌 싸움이다. 단순히 총을 쏘고 폭발하는 장면만으로 승부하는 작품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어떻게 이성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심리 스릴러에 가깝다. 악당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공 전원이 빌런이라는 점이다. 정의로운 영웅은 없다. 제이는 범죄의 천재이고 차기태는 복수에 눈먼 전직 공무원이며 한수연은 복수를 위해 범죄에 가담한 아티스트이고 장중혁은 부패한 경찰이다. 이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법과 도덕을 무시하며 오직 돈만을 좇는다. 이런 설정은 시청자들에게 도덕적 혼란을 안기면서도 동시에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는 더욱 긴장감 있게 전개된다. 김재용이 연기하는 픽서는 범죄 세계에서 뒤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물이다. 그는 위조 지폐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닫고 증거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 태원석이 맡은 탁준기는 조직의 말단 행동 대원으로 폭력적인 추격전과 제거 작업을 담당하며 액션 장면에 긴장감을 더한다. 이들 조연 캐릭터들도 각자의 욕망과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며 이야기에 깊이를 더한다. 진혁 감독은 과거 시티헌터와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 액션과 로맨스를 절묘하게 결합해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이번 악당들에서는 로맨스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범죄와 액션,
심리전에만 집중한다. 그의 연출 스타일은 빠른 전개와 긴장감 넘치는 편집으로 유명한데 악당들에서도 그 특유의 스타일이 유감없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 감독과의 공동 연출은 더욱 다채로운 시각적 스펙터클을 약속한다. 김형준 작가는 영화 노머시로 냉혹하고 잔인한 범죄 세계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바 있다. 악당들 역시 그의 특기인 어두운 인간 군상과 도덕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대사 하나하나에 복선이 숨어 있고 인물들의 행동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시청자들은 마지막 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제작사 태원 엔터테인먼트는 아이리스와 아테나 같은 대형 스파이 액션물로 한류 열풍을 이끈 경험이 있다. 이번 악당들에서도 그들의 노하우가 10분 발휘돼 스케일 큰 액션 시퀀스와 정교한 세트, 사실적인 소품들이 화면을 가득 채울 것으로 기대된다. CJ ENM의 기획 참여는 글로벌 배급망 확보와 마케팅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됐다. 악당들은 단순히 한국 시청자만을 겨냥한 작품이 아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일본에서의 동시 공개는 이 작품이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획됐음을 보여준다. 유지태는 올드보이로 국제영화제에서 이미 인지도가 높고 이민정과 이범수, 곽도원 역시 각자의 필모그래피로 해외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슈퍼노트라는 소재 자체도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시아를 넘어 서구 시청자들에게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3년간의 긴 침묵 끝에 돌아온 악당들은 이제 그 자체로 화제가 됐다. 스캔들과 법적 분쟁, 제작 중단이라는 우여곡절은 오히려 작품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켰다. 사람들은 과연 이 작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3년을 기다릴 만한 퀄리티를 갖췄는지 궁금해한다. 제작진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고, 배우들 역시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12월 18일 첫 공개를 앞두고 티빙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SNS를 통한 티저 공개, 비하인드 영상 공유, 배우들의 인터뷰 영상 등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팬들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예고편이 공개된 후 조회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악당들이 제시하는 질문은 명확하다. 돈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가? 법과 정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선과 악의 경계는 정말 명확한가?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작품은 오락성을 잃지 않는다. 화려한 액션, 예측 불가능한 반전, 배우들의 열연이 어우러져 시청자들을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한국 드라마 산업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앞다투어 한국 콘텐츠를 확보하려 하고 한국 제작진들도 이에 발맞춰 더 큰 스케일과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악당들은 그 흐름 속에서 탄생한 야심찬 프로젝트다. 비록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작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티빙은 악당들의 성공을 위해 전례 없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첫 방송 전부터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캐릭터별 티저 영상을 순차 공개하며 각 배우의 팬층을 공략하고 있다. 유지태의 제이 캐릭터는 검은 양복을 입고 냉소적인 미소를 짓는 모습으로 등장해 범죄 예술가로서의 아우라를 뿜어낸다. 이범수의 차기태는 흐트러진 머리와 피로에 찌든 눈빛으로 복수에 미친 남자의 절박함을 드러낸다. 이민정의 한수연은 카지노 테이블 앞에서 카드를 섞으며 계산된 표정을 짓는데 그 뒤에 숨겨진 분노와 결의가 화면 밖으로 전해진다. 제작진은 슈퍼노트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화폐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위조 지폐는 실제 미국 달러의 디테일을 연구해 만들어졌으며 인쇄 기법과 보안 장치까지 정교하게 재현했다. 물론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특정 부분을 변형했지만 화면상으로는 진짜와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밀하다. 이러한 디테일에 대한 집착은 작품의 몰입도를 한층 높이는 요소가 된다.
촬영 현장에서도 배우들 간의 케미스트리가 화제였다. 유지태와 곽도원은 과거 함께 작업한 경험이 있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민정은 처음 도전하는 범죄 액션 장르에서 선배 배우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액션씬에서는 배우들이 직접 와이어 액션과 격투 장면을 소화하며 사실감을 더했다. 스턴트 더블을 최소화하고 배우 본인들이 최대한 많은 장면을 직접 연기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음악 감독은 긴장감 넘치는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전자음악을 결합해 독특한 사운드 트랙을 만들어냈다. 추격 장면에서는 빠른 비트의 일렉트로닉 음악이 심장 박동을 가속화시키고, 심리전이 펼쳐지는 장면에서는 불안하고 어두운 현악기 선율이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OST에는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드라마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악당들의 촬영지도 화제다.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부터 인천 항구, 제주도의 리조트 카지노까지 한국 전역을 누비며 촬영이 진행됐다. 특히 카지노시는 실제 리조트 시설을 대여해 촬영했으며 수백 명의 엑스트라가 동원돼 사실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야외 추격신에서는 실제 자동차를 이용한 고속 체이싱이 펼쳐지며 할리우드 액션 영화를 연상시키는 스케일을 자랑한다.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영어 자막이 첨부된 예고편이 유튜브에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한류 팬들이 댓글을 남기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남미 지역에서 한국 범죄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악당들은 그 수요를 정확히 겨냥한 작품이다. HBO 맥스와 디즈니 플러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동시 공개는 언어와 지역의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동시에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악당들이 2025년 말 드라마 시장의 다크호스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비록 3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쌓인 화제성과 배우들의 연기 성숙도, 그리고 제작진의 완벽주의가 결합되어 오히려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이 탄생했다는 평가다. 첫 주 시청률과 화제성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청자들의 선택이다. 12월 18일 저녁 6시. 악당들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서게 될까요? 500억 원의 위조 지폐를 둘러싼 이 치열한 게임에서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한류 소식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 드라마의 미래를 만듭니다.